지난해 8월 준공한 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분양했지만 분양률은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시행사는 1,400억 원대 PF 대출에 만기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모두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400여억 원을 못 받았지만 변제 순위는 금융권 대주단에 밀린 4순위여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순위인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초기 투자비나 혹은 책임 준공 등을 통해서 담보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완공된 현장은 경공매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만 사고 착공도 못한 사업장은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 바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PF 대출 잔액 130조 원 가운데 토지 매입 단계인 미착공 PF는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업성 없이 만기 연장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좀비 사업장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브릿지론으로 불리는 미착공 PF를 주로 취급하는 제2금융권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결산검사에서 PF 손실 가능성에 맞춰 대손 충당금을 쌓았는지 일대일 점검도 진행하는데 미착공 PF 가운데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100% 손실을 반영하도록 해 매각과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 살을 벗겨야 한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 목표에 연연해 PF 예상 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금감원은 또 장기 프로젝트가 위주인 건설업 등 수주 회계에 대한 결산과 외부 감사에서 분식 회계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채권단은 96.1%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결의했습니다. 우선 자체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PF 사업장 중에 정리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들은 살려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태영건설의 금융채무는 석 달, 필요할 경우 최대 넉 달 동안 상환 유예됩니다. 채권단은 이 3, 4개월의 기간 동안 태영건설 자산과 부채를 실사합니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업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작성하고 채권단 동의를 거쳐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순조롭게 시작됐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입니다. 건설업계 특성상 업체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태영의 위기가 전체 건설업계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PF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사안을 건설업 전체로 확대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원을 넘는 데다 올해 건설 경기 전망도 밝지 않아 여전히 추가 부실 위험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 잔액이 70조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회사채 발행 등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토부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지난 8월 기준 건설사들이 떠안을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우발 채무는 약 22조 8천억 원.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개발 시행사가 분양 수익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 보증을 선 건설사에게 빚이 넘어오는 겁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건설사들이 과중한 우발 채무를 안고 있다며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발 채무로 인해서 중소형 규모의 건설사들이 연쇄 도산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금융권에 쌓인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34조 원을 넘기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2.42%로 지난해에 2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토지 매입 비용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브릿지론 비중이 큰 이금융권의 연체율 급등세가 가파릅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당장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손실을 일거에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것만 좀 막을 수 있다면은.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